이왕 사법부의 문제점을 드러냈으니 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논의를 조금 더 옆으로 빼봅니다. 권력분립 개념에서 시작해요. 권력분립주의가 사법부에 특별히 요청하는 이념은 사법권의 독립입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심지어 법관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법권 독립은 누구라도 사법부를 건드릴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면은 법관이 스스로 알아서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다는 생각이죠. 너무 천진난만합니다. 법관이 사람이라는 점을 잊은 생각이죠. 그런 상태는 법관을 독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법관이 사법권을 독점하도록 만들 뿐이에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으니까 제멋대로 재판해도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현실이죠. 그 결과가 오늘날 만연한 유전무죄, 무전유죄, 정관예우 아닐까요? 사법권 독립의 의미는 권력분립주의 이념에서 추론해내야 됩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독립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각자 독립적으로 국민에게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입법부는 4년마다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국민에게 책임지고, 행정부는 5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국민에게 책임져요. 사법부도 독립적으로 국민에게 책임지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서로 기관이 독립되어 있다는 거죠. 문제는 국민에 대한 사법부의 책임을 어디서 찾느냐는 거예요. 사법부의 독립, 즉 국민에 대한 책임은 선거로 확보되지 않습니다. 헌법조문을 보니까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요, 일반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요. 법관들, 모든 법관이 임명을 통해서 법관이 되니까 국민에게 직접 책임질 가능성은 없어요. 우리 헌법은 국민에 대한 사법부의 책임을 다른 방식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사법권 행사의 공개입니다. 우리 헌법을 전부 읽어보면은 사법부의 국민 책임을 이 한 조항에 집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109조입니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심리와 판결이 공개되니까 그 공개를 통해서 국민들이 그 심리와 판결을 지켜본다는 거죠. 이것이 공개의 의미입니다. 공개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국민이 비판하라는 겁니다. 물론 그 공개와 비판에는 시간적 한계가 있습니다. 아직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국민이 직접 그것을 그 재판을 비판할 수 없고 직접적으로다가 개입하는 것이 금지되는 거죠. 법원이 사법권을 행사할 때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 그래서 휘둘려서 이상한 재판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죠. 이 시점에서는 사법권 행사의 공정성을 위해서 국민이 스스로 비판하는 걸 자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단 판결이 확정되고 난 뒤에는 국민은 그 재판에 대해서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재판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심리 내용, 심리 방법에 대해서도 마음대로 비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재판권 행사에 대해서 비판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찬성과 반대 의견이 주고받을 텐데, 그 과정을 통해서 재판의 공정성이 향상되는 겁니다. 특히 그 재판과 다른 재판을 비교하면서 두 재판 사이의 공평성, 형평성, 공정성이 비판되는 거예요. 흔히 많이 보게 되는 절도, 횡령, 회사 돈을 빼돌리는 걸 횡령이라고 그러는데, 횡령, 배임,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자기 이득을 취하는 거죠. 이런 배임의 금액이 똑같은데 재벌이나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횡령에 대해서 형량과 서민에 대한 형량이 다를 경우에 그것을 비판하고 대화하고 논의하는 거죠. 이러한 대화와 비판을 통해서 사법권 행사가 책임을 지는 과정이고요. 그걸 통해서 사법권이 공정하게 되는 거죠. 사법권이 어디서 나왔느냐? 헌법 1조에 따라서 국민주권의 주권자 국민으로부터 나왔다고요. 주권자 국민이 사법권 행사를 비판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 비판을 통해서 사법권 행사가 함부로 자의적으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체적인 사건을 놓고서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국민이 인민재판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국민이 재판이 끝난 뒤에 그 심리와 판결이 공개된 것을 두고서 비판을 통해서 사법 제도 자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논의하는 과정이고요. 그걸 통해서 법관의 책임을 추궁하는 과정이죠. 이런 관점에서 헌법은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100% 인터넷에 무료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국민이 헌법 109조에 따라서 자유롭게 법원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거죠. 법원의 재판이 공개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법관은 국물을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지금같이 유전무죄 이런 현상, 또 정관예우 현상이 쉽지 않게 되겠죠. 자신의 재판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런 그 의무감을 버릴 수 없을 겁니다. 자신의 재판이 다른 재판과 비교가 되고 따라서 곧 형평성, 그 다음에 공정성이 문제될 테니까 뭐 대충 재판하고 뭐 구렁이 담 넘듯이 넘어가겠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누가 비판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 109조에서 심리와 재판을 모두 공개하라고 한 규정이 바로 국민에 대한 사법부의 책임을 규정한 규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국민에 대한 법원의 책임은 법관 소환제도나 법관 선거제도 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법관 소환제도는 그 핵심인데요. 실제로 일본 헌법에서는 그 제도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일본국 헌법 제79조입니다. 특히 최고재판소 재판관의 임명은 그 임명 후 처음으로 행해지는 중의원 선거,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죠. 총선거 때 국민의 심사에 붙여진다. 그 후 또 10년이 경과된 뒤에는 다시 또 그 총선 때 다시 심사에 붙인다. 그 뒤에 또 마찬가지다. 계속 10년에 한 번씩 이들의 임명 여부를 국민의 심판에 붙이겠다는 거죠. 이때 투표자의 다수가 재판관의 파면에 찬성한 경우에는 그 재판관은 즉시 파면된다,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것이 일본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법관은 어떨까요? 대통령이 임명하면은 그냥 대법관으로서 지속됩니다. 물론 이제 임명 절차에 인사청문회가 있지만 인사청문회보다는 역시 대법관으로서 일하면서 생기는 비리,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 법관 소환 제도나 법관 선거 제도에 관해서는 헌법 시간에 자세히 배우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에서는 이 정도로다가 정리하도록 하십시다.